안녕하세요. 소형수자분 인사드립니다. 지난번에 박쥐기법, 분청사기 박쥐기법 제가 알려드렸죠. 하얀 화장토를 발라서 긁어냈어요. 그 바깥의 부분을. 그 상태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진데, 제가 또 채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제가 화분 만들 때 일반 다른 기법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쥐 기법도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원래는 흑색하고 하얀 화장토 그 색깔의 대비를 비교해서 그렇게 나타내는 멋진 작업인데, 거기에다 한 가지 제가 색을 더 입혔어요. 이거는 뭐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색을 입히는 방법도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불에 구워 나오면, 이게 마지막에 초벌 굽고 재벌 구울 때 유약을 발라서 구울 거예요. 그러면 이 바탕에 원래 천연의 흑 색깔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물감을 칠한 요 꽃들이 비교가 돼서 나올 겁니다. 그냥 하얀 화장토만 발랐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는데, 약간 색을 입히니까 조금 더 깊이감이 있죠.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채색하는 거 보여드릴 거고, 다음번에는 이제 분청사기 상강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소양수자분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게 작업이 며칠씩 작업을 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채색하는 영상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채색하는 방법은 수채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찾아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지금 커다란 모란꽃을 노란 바탕으로 칠해줄 거고요. 지금 아까 앞에서 보신 제가 완성된 작품을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쓰였어요. 제가 보통은 색을 많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안 쓰고 한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꽃으로 해서 이렇게 화분에 꽉꽉 채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물 조절은 이 물감이, 이게 지금 제가 쓰는 게 색 안료가 아니고 제가 쓰는 거는 도자기 전용 물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돌가루가 들어간 물감이라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을 했을 때 일단은 약간 됨직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물감이 잘 뭉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펴발라 주셔야 하고요. 물도 좀 섞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게 지금 저는 초벌을 굽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채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딱히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초벌을 굽고 나서 채색을 하면 굉장히 색깔이 잘 먹고 고와요. 근데 이제 저는 가마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마방에 싸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막 한 가마분 막 100개씩 막 이렇게 막 싸들고 다니다 많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서 초벌을 꺼내서 바로 유약 작업을 해서 다시 재벌 가마에 넣는 것까지 해서 하려고 제가 이렇게 초벌 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히 이게 더 좋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저기 무슨 딱히 의미가 있는 줄 아시고 저랑 방법이 다르네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건 단지 제가 가마가 없어서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자, 일단 그러다 보니까 초벌 굽기 전에 흙 상태가 바짝 마른 다음에 제가 채색을 하고 있고요. 흙이다 보니까 물감을 칠할 때 훅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붓질이 얼룩이 지기도 쉽고요. 그러다 보니까 붓질을 뭐 얼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제가 칠하는 방법대로 밝은 색, 중간색, 어두운 색 이렇게 수채화 느낌으로 칠을 하게 되면 붓질이 쨍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깊이감 있게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은색, 노란색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밝은색을 칠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 주황색 물 넉넉히 타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시 주황색을 한 번 더 입힐 겁니다.
어두운 부분에 겹쳐지는 부분에 꽃잎이 겹쳐지고 그늘이 지는 부분으로 해서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브라운을 섞어서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어두운 부분을 칠을 해줍니다. 그러면 꽃이 어느 정도 기본 꽃잎은 완성입니다. 자, 지금 제가 칠하는 방법을 대충들 이제 아셨죠? 제가 지금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채색하는 거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요즘에 뭐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시는 분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쌤, 채색이 안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채색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싶어서 제가 또 중간에 다시 채색을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절대 뭐 이렇게 심심하거나 뭐 이렇게 채색이 안 돼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무 제 채색 방법을 맨날 보시다 보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제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다른 기법을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또 박지 기법 한 개 또 색깔을 또 내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또 채색을 해 봅니다. 자, 이제 밝은색 연두색 들어갈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잎사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치자꽃이에요. 치자꽃에 연하게 연두색 들어갈 겁니다. 연두색은 노란색에 다크그린을 섞어서 약간 밝은 올리브 그린 색깔 같은 연두색을 만들어 주고요. 이 정도로 불에 구워 나오면 은은한 올리브 그린 색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잎사귀에 칠을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색으로 초록색 물 많이 섞어서 칠을 해 줄 겁니다. 자, 초록색 이파리 잎사귀 색깔 채색 잘못하면 새카맣게 나오는 거 아시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자, 저처럼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칠하시면 전체적으로 약간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돼서 색깔 자체가 이게 나뭇잎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다크 그린 그냥 그린 색깔을 그냥 보이는 대로 나오는 줄 아시고 칠을 하시다 보면 그게 조금만 더 칠해도 굉장히 새까만 타 들어가는 까만색 같은 초록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이 색깔만 보고 그냥 칠을 하시거든요. 이 도자기 물감은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물감 자체의 색으로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의 온도라든가 그날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새카맣게 탄 듯하게 안 나오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초록색 다크 그린에 물을 많이 타서 지금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크 그린 이 색상만 가지고 칠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원래 색상이 굉장히 진한 색이라서 검은색에 가까운 초록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타서 이렇게 중간색으로 넣어주고요. 이 상태로 굽게 되면 약간 진한 올리브 그린 색깔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누런빛이 좀 더 많이 나죠. 초록빛보다는. 그래서 저는 요 다음 단계로 초록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청록색으로 해서 칠을 해주시면 잎사귀에 약간 초록초록한 느낌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두운 색으로 초록색에 레드를 섞어서 제일 어두운 부분, 겹쳐지는 부분이나 그림자 부분을 칠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초록초록한 느낌이 나도록 칠을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 초록색이 많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싱그럽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도자기 물감은 조심하셔야 돼요. 보는 것과 똑같이 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멘붕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색 이렇게 칠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깊이감이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색으로 그대로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잎사귀 어두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를 위에다가 설치를 한 곳에다 설치를 하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네요. 저는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화분을 세워서 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려지네요. 이쁘지도 않은 손이 왜 자꾸 나올까요? 자,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어두운 색깔 전체적으로 칠을 해주고 마지막에 레드에 초록색을 섞어서 그러니까 초록색에 레드를 섞는 거죠. 봐서 제일 어두운 부분만 해서 살짝 마무리해주고 잎사귀는 끝을 내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어두운 초록색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운데 모란꽃을 중간색을 이제 입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색할 때 제일 색깔이 많은 색깔부터 해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색깔부터 칠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모란꽃이 제일 크기 때문에 노란색, 밝은색 위주로 해서 먼저 칠을 했습니다. 중간색으로 오렌지에 물을 많이 타서 중간색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색 오렌지에 브라운을 섞어서 톤을 이렇게 맞춰서 제일 어두운 부분을 칠해줄 예정입니다. 자,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쓰는 방법은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면 붓자국도 쨍하게 날 뿐더러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러운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을 좋아해서 밝은색, 중간색, 어두운 색을 이렇게 칠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동그란 원이 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칠하는 게 아니고 밝은 색은 일단 전체에서 8분 약간 1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8 부분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색을 한 7 부분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을 한 5 부분 칠을 한다거나 4 부분을 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구워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깔이 그라데이션 되게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색깔을 처음부터 쨍하게 막 주황색 아니면 빨강색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색도 촌스럽지만 자연스럽지 못한 깊이감이 없는 그런 꽃이 됩니다. 자, 지금 색깔을 봐가면서 톤 조절을 해가면서 주황색을 물을 더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해서 색깔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꽃이 제일 진하게 들어갈 거라서 조금 더 진하게 칠을 해줍니다. 이거는 상관은 없는 거예요. 순서도 상관없고 그거는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어떻게 채색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깊이감 있는 채색으로 이렇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색으로 주황색을 쓰고 있고요. 박지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화장토 부분을 조각해낸 꽃잎 안쪽 부분이 지금 어둡죠. 저 부분이 불에 구워 나오면 흑색이 드러나서 좀 더 어둡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음영이 또 깊이감이 있게 생기겠죠. 자,
한 번에 칠을 해주지 않고 지금 제가 여러 번에 나눠서 이렇게 칼라를 천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색깔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 물감을 쓸 때 저도 당황했던 게 색깔이 많이 날아가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제 딴에는 머리를 써서 물을 하나도 안 타고 원액 그대로 진하게 막 칠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림이 판화같이 찍어낸 듯하게 너무 안 이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이런 그라데이션도 없고. 그래서 물을 섞어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온도가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보통 1230도에서 1240도, 1250도까지 떼거든요. 재벌 가마를요. 근데 고온에서는 사실 색깔이 많이 날아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겹쳐서 칠을 하고 여러 번 칠을 하다 보니까 날아감이 전혀 없어요. 색깔이 날아감도 없이 진짜 너무 잘 나와요. 깊이감 있게.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좀 귀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색깔을 진한 걸 칠하고 말지 왜 이렇게 칠하냐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나중에 불에 구워 보시면 진짜 이 팔이 아프더라도 이거를 붓질을 제가 생략할 수가 없는 게 불에 구워 나오면 완전 천지 차이로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이렇게 붓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점점 이제 가운데 부분 겹쳐지는 부분 어두운 색에 브라운을 섞어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브라운도 일단은 은은하게 해서 칠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족하다 하시면 조금 더 진하게 브라운을 오렌지에 섞어서 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진하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예전에 처음에 제가 공방에서 채색 배울 때 생각나네요. 그 색깔을 진하게 써가지고 날아가지 않게 하려고 붓질했다가 붓자국이 쨍하게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색은 진한데 흙이 쫙 빨아들이니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붓자국이 떡 나더라고요. 막 그게 그렇게 눈에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서서히 색깔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붓자국에 대한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진하게 어두운 부분, 이 화분에 채색할 때 어두운 부분만 잘 찾아줘도 입체감이 생기고 깊이감이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 색깔 쓰실 때 어두운 색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더 안 칠하게 되시고 그냥 단순한 자, 이제 세 번째 중간색으로 빨강색을 넣어 주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빨간색에 물을 살짝 섞어서 넣어 주시고요. 조금 더 진하게 넣고 싶으신 부분에는 그냥 빨간색 그대로 물을 섞지 않고 쓰셔도 됩니다. 지금 꽃송이가 세 송이기 때문에 앞쪽에 제일 튀어나와 있는 이 꽃을 강조해서 색을 진하게 넣어 줄 겁니다. 꽃송이 칠할 때 이렇게 그리고 칠할 때 보면은 꽃이 더 먼저 앞에 튀어나와 있고 꽃이 뒤쪽에 있는 게 있고 잎사귀도 앞쪽에 있는 게 있고 뒤쪽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칠할 때 보통 원근법이라고 하는데 약간 뒤쪽에 있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먼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뒤쪽에 있는 걸 더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는 색깔을 약간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앞쪽을 더 선명하게 해주고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는 꽃을 가장 선명하고 가장 음영이 강하게 들어가도록 칠을 해주시면 앞쪽에서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뒤쪽에 있는 꽃을 조금 더 음영도 좀 연하게 해주고 조금 더 뭐랄까요, 채도를 낮춰서 좀 물도 좀 빼주고 해서 약간 그렇게 흐리게 그렇게 빼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꽃과 뒤에 있는 꽃이 약간 비교가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약간 원근법이 약간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칠해 주셔도 되고 잎사귀도 마찬가지입니다. 풍경 같은 경우는 풍경화는 앞과 뒤 아니면 이런 먼 산 이런 원근법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멀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산이. 그럴 때는 물을 더 많이 타서 물색을 많이 약간 채도도 떨어뜨려 주고 해서 맨 뒤쪽을 그렇게 빼주시면 표가 확 나는데, 요런 이제 가까운 꽃송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표가 나게 보일 겁니다. 자, 지금 꽃수 자, 이번에는 중간 사이즈의 클레마티스 꽃, 약간 보라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아까 보라색을 바탕으로 칠해줬는데 그 보라색 물감은 날아가는 물감이에요. 사실은 밑바탕으로 그냥 쓰이기는 하는데 그 색만 칠했을 때는 고온에서 날아가는 색이라 제가 보라색을 다시 위에다가 덧칠해 줄 겁니다. 근데 보라색을 덧칠해 주면 그 보라색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쓰면 약간 탁해지기 때문에 저는 파란색을 이렇게 발라주고요. 그 다음에 마르고 나면 빨간색으로 물을 많이 섞어서 한 번 더 위에다 덧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약간 약간 보라색으로 구워 나올 겁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약간 푸른색 느낌도 괜찮죠. 이렇게 파란 느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물감을 살짝 중간 톤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박쥐 기법으로 해서 꽃잎 안쪽을 그렇게 조각을 해놨더니 자연스럽게 음영이 생기죠. 불에 구워 나오면 조금 더 진하게 나올 겁니다. 자, 클레마티스 꽃을 이렇게 살짝 보라색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파란색을 위에다 덧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치자꽃 한번 칠해 볼까요? 치자에도 약간 파란색 계열이 들어가면 약간 조금 느낌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차피 생화 느낌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세밀화하는 게 아니라서 약간 치자꽃을 변형해서 약간 파란색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영상이 또 밑에가 안 보이네요. 아, 진짜 힘드네요. 이게 맞춰서 하는 게, 저는 이제 채색하다 보면 막 무아지경이라 막 하다 보면 영상이 찍히고 있는 건지 안 찍히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막 칠을 해요. 그러다 보면 막, 어머, 이 부분 어디 갔지? 이런 부분도 생겨요. 와, 이게 그러네요. 아, 세상에 치자꽃 있는 부분이, 이 세상에 이렇게 안 보이네요. 아, 죄송해서 어떡하죠? 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약간 파란색 물감이 아니고 요거는 일반 파란색이 아니고 남색을 물을 많이 섞어서 그런 색으로 제가 이 위에다 살짝 얹은 겁니다. 그러면 불에 구워 나왔을 때 조금 이런 느낌이 굉장히 예뻐요. 하얀색 꽃을 칠할 때 주로 제가 그렇게 많이 씁니다. 자, 지금 클레마티스 꽃 아까 파란색 칠한 위에다 살짝 지금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보라색에 가깝죠. 아까는 푸른색 클레마티스 꽃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보라색 느낌이 나도록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지금 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화분 크기가 조금 크기가 있어서 자, 아까 수꾼초 플록스꽃 제가 채색한 거 핑크색 바탕을 깔아 주었고요. 그 중간색으로 이제 레드를 칠해 줄 겁니다. 레드에 물을 많이 타서 일단 중간색으로 이렇게 연한 핑크색이 나오도록 칠을 해 줍니다. 자, 지금 요거 밑바탕이 흰색 아니고요. 아까 핑크색 물감 밝은 색으로 깔아 준 거고요. 그 위에
레드에 물을 많이 섞어서 이렇게 연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거보다 진하게 해서 레드에 물을 조금 섞어서 진하게 칠해 줄 겁니다. 자, 플룩스 꽃은 잔잔하게 작은 꽃들이 모여서 다발을 이루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자, 이렇게 큰 꽃송이 옆에 작은 꽃송이를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넣는 것보다 이렇게 다발로 넣으면 약간 부피감도 있어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구도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에 넣었어요. 근데 채색까지 하니까요. 너무 예쁜 거 있죠. 잘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막 도안 넣을 때 막 대충 막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넣었잖아요. 아, 제가 넣고 싶은 거 원 없이 넣긴 넣었는데 플룩스 꽃이 생각보다 칠해놓고 나니까 더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연하게 은은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진하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이런 느낌이 좋아서 연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 톤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입체감이 살죠. 밋밋했던 얼굴에 사람으로 치면은 말하자면 색조 화장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또 화사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앤틱한 느낌을 원하시면 전체적으로 색깔을 채도를 조금 낮춰주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색깔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블랙을 섞어준다든가 브라운을 섞어준다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약간 톤이 다운되고 어두운 듯하게 칠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화사한 느낌을 또 좋아해서 이번에는 화사하게 색깔을 넣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을 넉넉히 타서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레드로 해주시면 플룩스 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이 들어가니까 예쁘죠. 자, 근데 이게 보시면 물을 많이 섞어서 칠을 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게 젖어 있을 때와 말라 있을 때는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어디 칠했는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마르고 나면 뿌해지기 때문에 물감은요, 이 도자기 물감이 마르고 나면은 뿌해져요. 그래서 본인이 원한 어디 칠했는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붓질을 한 대 또 하고 한 대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불에 구워 나왔을 때 그 이파리 막 찡하게 쨍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쑥군 플룩스 꽃 가운데 부분을 조금 더 진하게 레드로 칠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입체감이 살 거예요. 자, 조금씩 진하게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채색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그런 걸 봐주시면서 칠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니까 입체감이 더 살죠. 자, 꽃은 이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꽃 표현하는 게 이런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재미있어요. 물론 이제 붓질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팔은 아픕니다. 자, 이렇게 채색이 들어가니까 진하게 들어있고 훨씬 더 깊이감 있죠. 예뻐요. 제가 칠한 것 중에 플럭스 꽃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불에 구워 나오면 이게 한 송이 한 송이가 아니라 다발로 나와서 더 이쁠 것 같아요.
빨간색 물감은 웬만해서는 잘 날아가지 않고 잘 나오는 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은 굳이 막 이렇게 원액 그대로 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나오는 색이기 때문에. 자, 이제 플록스꽃 다 칠했고요.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연두색으로 칠을 해주면 마무리 됩니다. 아, 굉장히 예쁘죠?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내 새끼 이쁘다, 막 엉덩이 두드려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애착이 많이 가고 애정이 많이 가요. 이 작업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제 손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뿌듯함은. 자, 이제 꽃수술 이제 마무리하고 자,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부분들 꽃수술 부분만 정리하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모란꽃 안쪽에 이게 실제로 이렇진 않아요. 제가 다 응용해서 하는 꽃들이라서 실제 사실화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하는 건 거의 사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꽃송이가 크기 때문에 가운데 수술도 저는 좀 크게 넣고 싶었어요,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위쪽에다 이제 노란색 수술 또 찍어줄 건데 이 갈색을 진하게 칠을 해주는 이유는 대비가 돼서 색깔이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노란색과 잘 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하게 갈색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노란색으로 해서 톡톡톡톡 이제 올려줄 건데, 문제는 색깔이 진한 갈색을 바탕에 있기 때문에 노란색을 위에 톡톡톡 올리면 진한 색깔에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깔이 노랗게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갈색 위에 꽃수술 부분을 하얀색을 먼저 칠을 해 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마르면 노란색을 칠을 해 줄 겁니다. 항상 너무 진한 바탕이면 그 위에 밝은 색을 썼을 때 먹혀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밝은 색을 먼저 칠을 해 준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꽃수술 부분만 완성하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큰 꽃송이는 수술도 좀 크게 그려야 또 눈에 띄는 것 같고 예쁜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얀색 물감으로 이렇게 꽃수술, 노란색 꽃수술 들어갈 부분을 하얀색으로 먼저 칠을 해 주는데, 하얀색 물감도 물을 많이 타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스며 들어가서 색깔이 다 먹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얀색 원액 그대로 찍어서 톡톡톡 이렇게 꽃수술 부분을 먼저 칠을 해 주고요. 이게 마르면 그 위에 노란색 물감으로 얹어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쓰시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네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소양수자분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밑에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지난번에 개구리 뒷다리 궁금하다고 하신 분 계시죠? 제가 또 열심히 개구리 뒷다리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올라가겠죠?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댓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